안녕하십니까. 오늘 기자간담회 진행을 맡은 공보관 김석주입니다. 사전에 안내해드린 게 있어서 바로 기자님 모두 발언부터 오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 참석해주신 국민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시작할까요?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의장 김경하입니다.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 의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았습니다. 안심과 격려, 질책과 조언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2대 의회는 1년 전 더 많은 기회, 더욱더 행복한 제주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신상무와 함께 경제위기, 민생위기 등 복합위기의 여파가 거셌지만 저를 포함한 45명의 의원 모두는 오직 도민만 바라보겠다는 약속을 잊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우선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의회에 주어진 조례 및 예산에 대한 심사 의결부를 통해 도민을 대신하여 꼼꼼한 정책 점검과 대안 제시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협치와 균형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공동국비 확보단을 꾸려 역대 최대의 국비를 확보했고, 규제개혁 팀을 구성하여 생활 속 불편을 걷어내고 기회를 가로막는 제도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왔습니다. 청년 대학생을 위한 1,000원의 아침밥을 제안하여 시행되기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농촌 인력난 배소를 위한 공공형 계절 근로자 사업도 올해 시범 실시될 예정입니다. 영유아 통합발달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을 신규 편성한 것도 의회의 지속적인 노력이 더해진 결과입니다. 국제사회의 일로로서의 책임성도 높였습니다. 미래환경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탄소 중립 실현, 플라스틱 제로 달성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의회의 공공외교 활동에 대한 의회 세션을 개최했고,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하는 등 지방외교 활동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의회의 권한과 책임,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의원들을 돕는 관리형 의장 역할을 하려고 해왔습니다. 45명의 의원들은 다양성과 잠재력을 발휘하며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밑그림을 충실히 그려왔다고 자부합니다. 출범 1주년을 맞는 지금은 변화의 시기입니다. 4년 만에 팬데믹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디지털로의 전환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변화의 흐름을 순풍으로 받아들여 미래를 주도하는 제주가 될 수 있도록 제12대 의회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낡은 제도와 관행에서 탈피하여 과감한 규제 개혁을 이뤄내겠습니다. 열린 자세와 소통의 마음으로 도민께 더 다가가겠습니다.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더 부지런히 살피겠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보다 나은 제주를 빌려주기 위해 열심히 발로 뛰는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장님. 잠시만요. 예, 저 홍창 기자님.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 저 홍창 기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헤드라인 홍성기 기자입니다.
어저께 도지사의 1주년 그 기자회견에서 제2공항과 관련해서 그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가 이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바로는 제2공항에 대한 추천 결정을 고의회에 떠넘기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제2공항에 대해 법정이든 비법정이든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제 그 지사님께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말씀한 내용을 좀 잠깐 했습니다. 나중에 환경영향평가 동의한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에 다양한 안건이 들어오고 그중에 이제 개발령에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처리 동의안이 또 들어와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통상 경우에 각종 개별법에 따른 여러 가지 심의 절차를 거치고 또 환경영향평가도 집행부에서 심의를 거쳐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개별법에 따른 심의 과정에서 전혀 문제가 없이 또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정 또는 보완되어져서 동의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들어오거든요. 제2공항 역시 찬반에 대한 생각을 떠나서 단지 하나의 안건으로만 생각한다 그러면 관련 절차를 관련 심의 절차를 다 끝내는데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내용적으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사의 동의안으로 이제 의회에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이제 법적인 절차적인 내용적인 이런 걸 떠나서 개인의 호불호에 따라서 그것을 찬성하고 반대하고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찬성 반대를 떠나서 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의회에서 동의하게 되죠. 근데 어쨌든 지사께서는 마지막 의회의 동의 절차, 결국 이제 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도민의 뜻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떠한 상황이 오든 집행부와 의회는 특히나 제2공항 문제에 있어서는 힘과 지혜를 모아야 된다.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투표 관련해서는 주민투표 요구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려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게 이 주민투표에 대한 권한 자체가 우리 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의미 있는 말씀을 드리기는 다소 좀 적절치 않아 보인다 이 말씀입니다. 네, 우리 마이크 좀 넣어주세요. 네. 먼저 취임 1주년. 네. 취임 1주년마다 이번 예경이가 공원되는데 의원분들 음주운전 그다음에 본능이 좀 주시더라고요. 의원분 문제가 아니지만 가족 관련 문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이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활방지면 노력이 의회 내에 있어서 윤리위원회를 좀 더 강화시키는 방안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노력이 전개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선 우리 의회 의원님의 개인적인 특히 그 음주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의회에서 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일정한 처분을 내렸습니다만 그게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현행 법령 하에서 의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처분을 했고 또 그게 이제 본회의 의결로서 이제 성립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지금 현재의 어떤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원 개개인의 어떤 그런 도민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뭡니까 자세랄까 예의랄까 강화하는 방안을 더 깊이 고민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기자님. 네, 오른쪽 기자님. 이게 궁금합니다. 의회 본연의 역할이라고 하면 도정 견제라는 게 일단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제 기자님도 마찬가지, 언론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전임 도정 때와 달리 이제 정당이 같다는 이유로 예전 도정 때와는 다르게 좀 행정사무감사나 도정질문이나 그런 위원들의 좀 송국, 예전처럼 송국 같은 그런 질문들이나 이런 지적사항들이 크게 눈에 띄게 나오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회 역할을 이렇게 제대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앞으로 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해 나갈 보관이 계신지 그런 말씀. 뭐 집행부에 대한 뭐 견제와 감시는 뭐 너무도 이제 당연합니다. 당연하고 또 국민이 기대가 큰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조정에 대한 어떤 책임 또 이제 의회 다수당을 국민들이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우선은 의회와 집행부가 좀 손을 맞잡고 뭔가 좀 생산적인 결과물들을 만들어냈으면 하는 게 일단 국민의 더 큰 요구가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이제 의원님들이 지금까지는 조정활동을 해온 것으로 좀 짐작이 되어지고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제 한 번 했거든요. 7월달에 출범해서 불과 한 4개월 만에 이제 이루어진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현 집행부에 대한 지적이라든가 평가라기보다는 그 전에 세워진 계획들 또 그 전에 이루어진 행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처음에 이제 오영훈 도정이 출범하면서 국민과 약속한 공약 사업들 또 이제 미래를 위한 정책 사업들이 우선은 잘 진행되는지 또 이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어느 정도는 지켜보고 응원하는 시간도 좀 필요하지 않았었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이번에 추경 예산 처리 과정에서 좀 나타났지만 사실은 이제 견제 감시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되다 보면 또 이제 뭐 갈등, 분열 또 뭐 이런 또 평가들도 있습니다. 사실 양면성이 있는 건데 이런 추경 심사만 하더라도 어쨌든 민생 관련된 특히나 이제 읍면동 주민의 삶과 밀접한 예산들이 제대로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지적들이 쏟아졌고 예산 심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제 심사 보류라는 초유도 있었고 그 이후에 집행부와 협의 과정을 통해서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결론 낸 그런 사례도 있는 것으로 이해 좀 합니다. 다음 기자님 뵙겠습니다. 네, 불교방송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불교방송 진동선 기자입니다. 어제 오영훈 지사께서 내용이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돈 예산 7조 시대 부족함 물론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7조는 지원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 생각을 한번 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 아까 예산 관련해가지고 한번 의원이 TF팀 교정과 의회 간의 TF팀 구성하자는 제안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지사님께서 질문을 드렸더니만 의회 차원에서 되게 제안이 있으면 그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 생각 좀 어떠시죠? 지금 1분기 국세만 하더라도 한 25조 정도가 이제 결손이 나는 것으로 지금 언론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데 상당히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지출을 이제 늘려왔는데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시기여서 그러나 의회에서는 그게 과연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 있고 또 이제 집행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의문, 고민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재정 TF에 대한 말씀이 나온 건데 저 생각으로는 어쨌든
중장기 재정 계획이라든가 세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만 집행부에서는 편성권에 대한 예산 편성 단계에서 의회에서 이제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 다소 좀 부정적인 것 같아요. 의회에서 그 재정 TF를 말씀을 꺼내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이외에 사실은 편성 단계에서 좀 뭡니까 이제 의회의 시각이 일부 예산 편성에 좀 반영이 되는 쪽으로 논의가 되는 그런 논의 구조를 생각해서 말씀을 한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는 집행부하고 좀 내용적으로 어디까지 접근이 가능한지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제안을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지난번 그 추경안 심사부로 된 다음에 지사님께서 의회를 방문해서 상임위장들하고 대화 과정에 사실은 그런 언급이 잠깐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이야기가 가능하고 논의 구조가 가능한지를 협의해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예시스 의장님. 소매 질문제 답변 주신 가운데 보면 내년 총선 출마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 의장님 포함한 여론조사 들었고 국민들도 상당히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혹시 구체적으로 그러면 총선 출마 관련해서 고민해볼 의향도 있으시다면 언제쯤 고민을 해보실 계획이신지. 고민은 늘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정에 대한 고민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지만 정치하는 사람이 고민이 늘 항상 있겠습니다. 다만 어쨌든 지금은 의장직을 수행하기 때문에 제가 그 총선 관련돼서 구체적인 언급을 하는 것은 제 의장으로서 하는 역할 자체가 어떤 개인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비춰질 우려가 있어서 이거는 의장 직무 수행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판단에서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하고 있는데, 어쨌든 특히나 저 같은 경우도 워낙에 이제 사람을 많이 받다 보니까 늘 주변에 다양한 요구를 접하게 되고, 전제는 어쨌든 기대와 요구가 있으면 그에 대해서는 반응을 해야 되는 게 저희들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또 다음 기자분 계십니까? 네. 박정철 기자님. 질문을 좀 드립니다. 좀 전에 나왔던 질문이긴 한데 제공항 관련해서 그동안 제주도가 했던 게 도민의 자기결정 또한 제주도의 시간이라고 계속 말했었는데, 어제 회견에서는 준수령을 도의회 동의 절차로 함으로 인해서 제주도 의회의 시간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주도의 시간이 충분히 의회와 함께 협의되고 공유되고 있는지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안건 심사에 있어서 가장 기준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게 뭔지 궁금합니다. 도에서는 어제오지사는 도민 갈등 해소하고 도민 이익을 원칙으로 세웠는데 제주도의 원칙과 기준은 무엇인지. 네, 그 환경영향 평가 동의안이 언제쯤 들어올지는 일단 모르겠고요. 그다음 이제 의장이 심사 권한이 있는 건 또 아니고. 근데 지사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무슨 뜻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 평가라는 건 말 그대로 환경영향 평가입니다. 그 환경영향 평가서 내용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고 그거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문제가 있다 그러면 도의 심의 과정에서 그 처리가 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에서 심의 과정을 다 마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인데,
그러면 의회 와서는 문제가 없는 안건을 가져서 찬성이냐 반대냐를 물으라는 얘기인데 다른 다른 환경영향 평가 동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문제가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동의를 요하면서 이제 안건을 제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의회 와서 그게 의회 동의권이 있다 동의권이 있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분 나쁘다고 반대하고 기분 좋다고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찬성 반대를 떠나서 결국 그 정도 상황까지 가면 어쨌든 집행부와 의회는 한 목소리를 내야 될 거 아닌가. 어떤 상황이 오든 이게 공항이 제 계획대로 추진이 되든 그렇지 않고 무산이 되든 한 목소리로 지혜를 모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도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그거를 충분히 인정하고 안건 심사에 합격하신다는 얘기를 받아들여서 안건이 오면 그 안건 내용을 보고 그거는 판단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있지도 않은 안건을 가지고 뭐 왔다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동의를 요청하면서 안건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의회 와서 의회의 시간이라고 해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찬성과 반대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질문. 예, 제주임시 송원입니다. 그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도의 심의 절차를 거쳐서 환경영향 평가 동의안이 도의회로 넘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제 말씀은 네, 그래서 그 단계에서 결국 도의회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환경영향 제2공항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동의안의 내용이 제주도의 심의 과정에서 제대로 검증이 됐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그 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도의회 자체적인 검증의 방법과 절차는 어떠한지 사실은 당연히 제주도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제주도의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견제하는 도의회의 역할이 제2공항 그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처리 절차 과정에서 도의회의 역할이 어떻게 발휘가 될지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상당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가 향후에 동의안이 접수가 된다면 이후에 도의회에서는 어떠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이 부분을 철저히 검증하실 계획이신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안건이 제출됐다고 해서 무조건 그걸 처리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경영향 평가를 처리해온 과정하고 똑같이 처리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사께서 하신 말씀은 의회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여지가 없잖아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기자분 계십니까? 네, 제주뉴스 제주신문입니다. 네, 제주시민 전화람 기자입니다. 어제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말씀하시고 지금 도청에서는 제2공항에 대한 제주의 의견을 조금 시일을 미뤄서 국토부에 제출할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제주도청의 입장이 무엇인가 궁금해하는 도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지금 제주도청의 이런 접근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평가를 하시는지 아니면 또 어떤 좀 더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인근 8기 핵심 공약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적들이 회의에서 많이 지적이 이루어졌는데
그 지적 사항이 제대로 반영이 됐느냐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조금 회의적이거든요. 특히 뭐 행정력 체제 개편이라든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나를 의미 있는 지적들은 많이 나왔지만 민사법인 조정에서는 그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지적을 충분히 수용했느냐에 대해서는 좀 약간 회의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 있으신지. 우선 그 제주도의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 대한 얘기는 뭐 지사께서도 나름대로 상당한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무슨 법적으로 의견 전달 주체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기 곤란하지만 지사께서도 가감없이 찬성 반대를 떠나서 도민 의견을 다 전달하겠다 이렇게 일관되게 얘기를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지사의 의견을 충분히 저는 존중합니다. 존중하고 그다음 며칠 더 시간을 두고 좀 더 이제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있지는 모르겠고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지금 이용훈 지사의 공약을 보면 사실은 실현 가능성 또 이제 도민 이익과 과연 이게 부합하느냐에 대한 그런 지적과 의문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래도 도민의 선택을 받아서 지사가 됐는데 처음부터 그러면 이거 데크라인 지사의 워딩으로 보면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것 역시 사실은 좀 조심스러워야 될 거 아닌가. 일단은 어느 정도 추진 과정을 지켜보고 부족한 것은 또 의회가 또 보완하도록 또 이렇게 하고 또 이게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또 괜히 이제 예산 낭비 요인이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이제 폐지하도록 하고 이런 게 이게 의회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제2공항 관련해서 아까 홍양 평가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도에서 안건이 왔다고 해서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처리하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모든 그런 개발행위 관련된 환경영향 평가도 상정 보류, 심사 보류, 의결 보류 등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더 깊이 궁금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도민 의견을 듣고 했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과정을 밟아가죠. 네, 예산 심의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추경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예결에서 심사 보류하는 일이 있었는데 보름 뒤에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처리했는데 실상 과연 심사 보류하고 원포인트 임시회까지 달라진 점이 무엇이 있는가? 어떤 점이 도와 도의회 협의를 통해서 달라져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게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그 처리 과정에서 일부 예산을 예결위에서 일부 예산을 삭감하고 다시 증액하는 방법도 원래 도의회 상임 및 심사 자체를 무력화하는 약간 자기 부정하는 형태가 나타났는데 그거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이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실은 예산 수위는 다양합니다. 다양한 요구가 있고 그러나 이제 의회에서 의원님 개별적으로 요구되는 사업들도 있을 수 있는데 예산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의원 개인 주머니로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지역의 읍면동의 풀뿌리 예산입니다. 그런 것들이 전혀 이제 반영이 안 되어서 대신에 당장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 용역비라든가 또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어떤 그런 예산들은 좀 과도하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특히나 이제 토지 매입비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추경을 편성하는데 과연 이게 최선인가 하는 그런 의문과 지적이 있었고 그러면 그에 대한 조정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조정 과정이 원만하게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제 심사보류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감액과 증액이 있는데 그거는 결국 조정입니다. 조정.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불효불급한 그런 예산들을 일부 감액을 해서 당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의원님들이 증액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제 그런 과정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지사님의 어떤 공약이라든가 정책 사업도 중요하지만 경로당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복지시설이라든가 1차 산업이라든가 이거 역시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조정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임위 심사 과정, 상임위 심사 이후에
예결위에서 이제 상임위 감액한 예산이 이제 징액 편성된 데 대해서는 사실 기본적으로는 상임위 권한을 존중하는 건 맞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보여지고, 다만 상임위는 예비 심사고 결국 이제 예결위에서 심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역시도 예결위의 권한으로 본다 그러면 그 판단 역시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기자간담회는 예. 그냥 입성을 할게요. 어쨌든 간에 마지막 같은데 어쨌든 교회에서나 이런 데서 의장님 여전히 다양한 비판하시고 그러는데 1년간 그 바라본 오영훈 부총하고 김광수 교육부에 대해서 간단히 평가를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오영훈 지사께서 보면은 그래도 상당히 좀 실용적으로 사안을 접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또 그 갈등 해소와 관련해서 그래도 현장을 많이 좀 찾아다닌다.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제가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반면에 또 걱정되는 것은 사실은 또 지금 현재의 지금 현재의 제주보다 오히려 이제 미래에 대한 준비에 더 역점을 두는 건 아닌지 하는 그런 도민의 일각의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 또한 드립니다. 그다음 김광수 교육감과 관련해서는 이분이 상당히 겸손하세요. 겸손하고 상당히 솔직하고 또 상당히 이제 소통을 잘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나 그 특수교육 관련해서 상당한 그 애정과 관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이제 그 교육청 재정도 아마 이제 앞으로는 상당히 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와 이제 의회하고 긴밀한 좀 고민과 좀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를 기자입니다. 앞서 의장님께서 하나의 목소리 이공항과 관련해서는 강조하셨는데요. 그런데 이공항과 관련해서는 도리에서는 목소리를 낸 적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짧게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앞으로 구체적인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회는 기본적으로 45명의 이제 의원님들이 계시고요.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는 것이지 의회의 의사를 대표하는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의원 개개인이 각각의 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 의장이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고 그게 이제 의회의 의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이제 부적절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게 의회의 일관된 하나의 의견으로 제2공항에 대해서 무슨 이렇게는 찬성이다 반대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기본 전제가 잘못됐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갈등 해소와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이 날 건데 할 거냐 말 거냐로 결론이 날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의회가 그때가 그 다음에 결론이 내려졌을 때 사실은 의회의 역할이 큰 것이 아닌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것도 이게 서로가 이제 책임 떠나기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제2공항이 무산이 되든 무산이 되면 무산이 된 대로 찬성하시는 분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도움을 나가야 될 것이고, 이게 만약에 추진이 된다면 추진되는 대로 또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같은 입장을 취해 나가야 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공항과 관련해서 결론이 났을 때, 그다음에 심의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의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첨예하게 이제 의견이 드릴 때 있는데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첨부하겠습니다. 제주투데이 김재웅 기자인데요. 전이 의정에서는 그래도 갈등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 중에서 도민 의견을 묻는 그런 과정이라도 거치고 취합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는 모든 것이 결정된 이후에 의회의 역할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보면 책임 회피 그런 비판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부탁드리고 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절차가 밝게된 후에 제주도의회가 환경 개발 사업에 대해 가지고 비동의를 한 적은 몇 번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부동이 좀 기억을 좀 더듬어 봐야 되겠는데 단한 번 아닙니까? 자동 폐기된 적도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 세 번? 그리고 아까 전의정 대비해가지고 그 결과가 난 다음에 도민의견 수렴을 말씀하시는데 도민의견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10년 전에도 있었고 20년 전에도 있었고 근데 의견은 계속 변해왔죠. 전의구정에서도 도민의견을 제2공항 갈등 해석팀도 만들고 도민의견 수렴도 한다고 그래가지고 여론조사도 했었습니다만 그때 여론조사하고 지금 여론조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흐름은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아마 비슷하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미 여론이 거의 양분된 상황에서 더 이상의 그 이상의 의미 있는 도민 의견을 듣는 과정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는 그런 의문이 있고요. 또 지난 11대 때 갈등해소 특위를 만들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지만 갈등해소 특위의 활동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좀 다양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냥 수요를 할까요? 제주형 행정투제 도입 관련해서 지금 도에서 관련 능력이 진행 중인데 이것 또한 도의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주형 행정투제 도입 과정에서 논의 과정에서 이 또한 국민들 간의 어떤 그 찬반 여론이 있을 수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제주형 행정투제 도입과 관련한 도의회의 역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일본 원전오염수 방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도의회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신지 이 또한 말씀해 주십시오. 그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뭐 지금 어쨌든 간에 이제 용역도 하고 있고 이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제 결과물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저희 생각은 지금 현 체제가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에 대한 어떤 분석과 판단이 우선시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거나 보완하는 수준이 아니면 새로 판을 짜야 된다고 그러면 어떤 모형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어떤 분석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 토론과 법률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이제 작년 첫 추경할 때 이제 예산이 아마 이제 편성이 됐었는가. 그때 기초자치단체 부활 관련 용역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그걸 적절치 않다고 해서 사업명도 바꾸고 이제 내용도 이제 바꾼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어떠한 안을 가져서 그 안으로 가기 위한 형식으로 이런 용역이라든가 논의 과정이 진행되는 것은 상당히 이제 매우 부적절하고 상당히 갈등이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일단 도민 여러분들께서 지금 체제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또 도민 여러분들이 행정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어디에서 기인하는 건지에 대한 정확한 좀 분석이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기초자치단체가 부활이 됐던 아니면 제주시가 두 개로 나뉘던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그 비용 편의 분석이라든가 이게 너무 가치 중심으로만 갈 것은 아니고 이를테면 제주시가 두 개로 나눈다 그러면 시청사가 두 개 필요하고 조직도 두 개 필요하고 시장도 두 분이고 그럼 그에 따른 비용 지금 갈수록 이제 세입 여건이 안 좋습니다. 경제 상황은 상당히 어려워지고 그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지금 현재 제주도의 공공 부분의 인건비만 제가 추산하기로 한 6천억 정도 되는데 공공 부분 인건비가 거의 1조 시대로 갈 수 있는 약간 과장하자면 그런 우려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그걸 국민들이 하다 않을 수 있겠는가? 저는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 과소동에 대한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될 거 아닌가? 이를테면 인구가 3,000명도 안 되는 동 주민이 받는 교정 서비스하고 우리 노현같이 인구가 5만 이상 되는
동주민이 받는 행정 서비스는 다르거든요. 노영동이나 연동 가면 민원 서류 하나 떼는 것도 줄 서야 됩니다. 한참 줄을 서야 돼요. 뭐 은행이나 대기 상품처럼 이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인구가 적은 동에는 한산하거든요. 그거에서부터 벌써 사실은 행정 서비스에 어떤 불평등이 생기는 것이고 불만이 있고 또 그 위에 여러 가지 어떤 각종 규제가 제주도가 다른 지역보다 심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사실은 불만들도 상당히 있다고 좀 여겨지고 이게 시청사 위치라든가 뭐 시의 명칭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수는 얼마나 늘 것이며 그에 따른 경직성 경비는 얼마나 늘어날 것이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도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상당히 지난한 과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번개불에 콩고 없듯이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하는 도민들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도 좀 말씀.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 의회에서는 2021년에 이미 그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도 채택하고 상임위에서도 지난해도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부산시의회하고 공동으로 관련 결의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도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꾸준하게 이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여야 간에 이제 입장차가 있다 보니까 또 관련해서 이제 건의안을 이제 공식적으로 채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지사께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실효적인 해법을 찾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의회 역시 사실은 반대한다고 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게 저지할 뚜렷한 방법을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러나 지금 우리 저희 민주당도 그렇고 야당에서 어쨌든 간에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의회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뜻을 여야를 막론하고 뜻을 같이 한다는 말씀입니다. 네, 이상으로 제12대 제2회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